쇠퇴하다기보다 많이 게을렀습니다. 네. 저희 요즘 비가 오나 뭐 폭염이 내리쪼이나 자꾸 길거리에서 이분들 다시 만나게 돼서요. 우리 이동관 청문회 있던 날도 국회 앞에서 계속 같이 집회를 했었죠. 네. 그날 청문회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대목 있으면 한마디씩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부터 할까요? 예. 몇 가지 이렇게 몇 가지가 아니죠. 그 시작부터 오전 10시부터 거의 뭐 밤늦게까지 이렇게 이어졌는데 참 그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요. 저는 그 얘기 한번 끄집어내 보고 싶습니다. 이 KBS랑도 사실 좀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농지 취득 관련해서 당시 이제 모일간지 국민일보 편집국장에게 이제 자기가 이제 전한 거를 우리 청문회장에서 의원들이 이제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농지 취득과 관련해서 뭔가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렇죠. 기사가 나오려고 하니까 국민일보 그렇죠. 편집국장한테 당연히 이제 공직 윤리 문제와도 연관된 부분들이고 해서 했더니 답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이게 내 친구인데 전화도 못 하냐? 그게 보도 나간 그래서 뭐 보도가 못 나갔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했는데. 그 KBS 사례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현 홍보수석. 이정현 홍보수석이 세월호 보도 관련해서 보도국장에게 전화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 빼달라고. 근데 뭐 보도국장이 네 알겠습니다 한 거 아니거든요. 그때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김시공 국장이 얘기한 게 나름의 방송국 시스템 얘기도 하고 뭐 하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유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방송법상 처음으로 유죄 받았던 것이고. 네. 근데 너무나 이거는 뻔뻔함을 넘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그냥 뭐 법도 없고 상식, 뭐 법, 뭐 이런 것들이 도저히 뭐 이 머릿속에 없는 분 같아서. 그러니까 내가 나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나와 관련된 기사 좀 빼달라고 했기로서니 그게 뭐가 문제냐? 뭐 이런 발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이 방송통신위원장을 하게 된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이게 또 근데 저도 좀 알아봤더니 국민일보에서 이동관의 전화를 받고 어쨌든 이 기사가 바로 나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한 달, 두 달 있다 나갔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타격감이 확실히 떨어진 거고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저는 청문회를 보면서 조금은 답답했던 게 저도 물론 이동관이 말씀드렸지만 중국집 이름인 줄 알았다니까요.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악행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상황에서 이 청문회 때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우리 MBC에서 얘기했던 사례들 이동관이 뻔뻔하게 얘기하더만요. 어떤 일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냐고. 그때 그냥 팩트로 들이받아서 말을 못하게 하고 그걸 수긍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다. 너무 뭉뚱그려져서 하니까 약간 이동관도 뻔뻔하게 그게 뭐 어때서 뭐가 문제냐 약간 이렇게 나오니까 개째라 전략. 네, 그러니까 아주 당황스럽더라고요. 막무가내로 그냥 나 몰라라 나는 아무것도 몰라 이러는 거잖아요. 그 홍보수석실에 국정원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데 그걸 홍보수석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홍보수석실에 국정원 직원이 파견되어 있으면 훨씬 더 이제 주목을 받을 인물이고 당연히 홍보수석이 챙겨야 되는 인물인데 국정원 직원이 파견된지도 몰랐다 그러고 제가 우리가 계속 여러 얘기했던 차례 소개했던 국정원 보고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그 수사 보고서도 자기는 취재계획서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사 쓸 때 기자였잖아요. 네. 기자였을 때 기사 쓸 때 취재계획서 세운 거에 불과하다 계획에. 네. 근데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고 수사팀 보고서는 수사 결과를 정리한 거예요. 구체적인 진술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취재계획서다 이런 식으로 뭉치고 또 이제 국정원 장악문건 뭐 MBC의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을 분석한 보고서를 모니터링 보고서래요. 아니 누가 모니터링 이게 계속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국정원 문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좌편향 진행자 퇴출 및 고정 출연자 교체, 문제 프로 폐지, 포맷 변경, 명예훼손 손배소 등 법적 대응으로 경각심 환기, 건전단체 보수언론 주도로 문제 프로그램의 편파보도 문제 제기 등 시사 프로의 편파보도 실태 공론화 이런 대책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장악을 하기 위한. 이걸 갖고 모니터링 보고서라고 모니터링 보고서라고 하면 저희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전문입니다. 근데 저희는 한 번도 이런저런 보도 내용이 어땠다 저땠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진행자를 퇴출시키고 이 프로그램을 없애고 이런 거를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청문회 어떤 시간 제한, 장소적 제약 이런 걸 최대한 이용을 해갖고 명백히 증거가 있는 것들을 다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시간만 계속
보내고 이제 감정 싸움이나 이런 걸 유발하는 그런 행태로 그냥 하루를 보내버리는 그러니까 거죠. 비판적인 그 보도가 나오고 하면 그걸 그대로 정권이 받아들여서 사실상 이걸 뭐 고치거나 개선하려는 그 노력을 해야지 이게 건전한 언론 생태계라는 것이 굴러가는 건데 이거는 무조건 자기네들한테 그냥 뭐 대드는 거 갖고 막 마음에 안 드는 보도하면 다 저런 식으로 모니터라는 이름 그게 무슨 모니터입니까? 그게 그냥 언론 말살 정책의 단초가 다 됐던 것들이죠. 네. 와인님 보시기엔 어땠어요? 어떤 대목이 걸리던가요? 근데 그게 이동관 씨만의 생각이 아니고 정부 여당이 갖고 있는 언론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랬잖아요. 왜 그 이명박 대통령이 언론사 사장이랑 기자들한테 전화했다고. 그때 장제원 의원이 그 위원장이죠. 막 이죽거리면서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전화도 못해요? 뭐 이렇게 언론사 사장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되죠. 저 대통령이 왜 언론사 사장한테 전화를 해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면 아니면 대다수의 양심적인 기자들은 그럴 겁니다. 대통령한테 전화 받으면 괜히 자기가 쓴 기사가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썼을 뿐인데 마치 와치독이 아니라 감시견이 아니라 애완견이 된 것 같고 뭔가 정권에 봉사한 것 같고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 반대로 얘기해서 마음에 드는 기사 나와서 그렇게 전화하면 마음에 안 드는 기사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또 모니터링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권언유착이라는 게 그런 것인데 언론사 사장, 언론사 제작진과 권력은 최대한 떨어져 있어야 하고 각자의 그 독립성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존중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감이 없는 거죠. 그게 그냥 전화하는 게 아니라 정권에 유리한 보도나 글을 썼다라는 걸 격려하기 위해서 전화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칭찬해 훨씬 주러. 더 문제인 거죠. 저는 이거 되게 인상 깊었는데 밥 먹듯이 보도 개입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에 보도 협조 요청은 스핀닥터의 기본 업무다. 제가 스핀닥터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건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사꾼 막 이렇게 나와요. 이게 기본 직무다? 그러니까 뭔가 이거 그러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분은 스핀닥터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의 그런 용어라는 걸 모르고 쓰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나. 좋은 그러니까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스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렇게 한쪽으로 비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왜곡하고 조작할 네.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기본 직무라고 닥터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군요. 학위나 뭐 어떤 네. 자격증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더 네. 약간 기술자로 해석한 거 아니에요? 기술자. 네, 조작 기술자 이런 뜻이죠. 그걸 네. 본인이 스스로 내 스핀닥터라 내가 핵기로서니 뭐가 문제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저는 그때 청문회 당시에 여의도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봤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아, 또라이는 답이 없구나.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이제 부모님 말씀을 좀 새겨 들었는데요. 피하고 싶습니다. 네. 예. 아니면 제가 또라이가 되거나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가장 위험한 발언 중에 하나가 공영방송이 노영방송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요. 현재 공영방송이 네. 노영방송이다. 공영수정 확보가 안 된 것이 이제 노조 체제 때문이고 그 다음에 권력과 자본이 아닌 노조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그 말을 말은 했거든요. 거꾸로 하면 노조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라면 권력과 자본 밑으로 가도 상관없다. 혹은 네. 그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건 일단 헌법을 되게 능멸하는 발언이거든요. 네. 노동조합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얘기라서 되게 그러게요. 부적절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확실히 모자를 쓰시니까 좀 이렇게 전투적이야. 자신감 있게 네. 네. 이렇게 자신 센 있게. 발언이 나오시네요. 아, 원래 더 심하게 해야 그날도 되거든요. 우리 이동관 청문회 때도 네. 그 집회를 하는데 우리 T님이 모자를 쓰고 발언을 네. 하시는데 그날 굉장히 감동적인 연설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모자의 힘이 아닌가. 오늘도 모자의 힘을 좀 보여주시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근데 왜 그- 모자를 쓰신 거예요? 제가 모자를 쓴 이유는 제가 야구 선수들이 징크스가 있잖아요. 근데 제 징크스 중에 하나가 모자를 벗으면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모자를 쓰면 계속 그럼 한번 벗어봐야지. 그래서 모자를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네. 제가 모자를 네, 썼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낫겠죠? 그 근데 말씀도 되게 이동관- 빨라지시고 뭔가 되게 네.